그 타인의 컨텐츠를 허락 없이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고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 상세보기 이미지 사건까지 봤고요. 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요건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기준은 명료구별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명료구별성. 그러니까 인용하는 나의 저작물과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이것이 명백하게 아주 명료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저작물 속에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컨텐츠를 끌어다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용이죠. 그런 인용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이 하나의 이제 컨텐츠 안에 나의 작성 부분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부분이 합쳐지게 되죠. 그런데 이 합쳐졌지만은 이 안에서 내가 창작한 부분과 다른 사람이 창작한 부분이 분명하게 명료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출처를 명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논문 같은 거 쓸 때 각주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각주 또는 미주. 그래서 지금 내 논문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 부분은 이것은 내가 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슨 학술지, 무슨 논문, 무슨 서적에서 인용해 온 부분이다. 이렇게 출처 표시를 달아주죠. 출처 표시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28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책 규정에도 이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유튜브나 영상을 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영화 중에서 1분 정도로만 인용하는 것은 괜찮다. 또는 다른 사람 음악 중에서 한 소절 또는 5초 정도 분량을 인용하는 것은 괜찮다. 또는 출처 표시만 해주면 괜찮다. 자,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얘기들입니다. 부정확한 얘기들이죠. 이것이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다른 면책 규정의 그 적용 요건들을 다 따져봐가지고 그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이것이 면책이 되는 것이지 출처 명시를 했다고 해서 면책이 된다든가 5초 분량만 인용을 하면 면책이 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작권법 28조 또는 다른 면책 규정의 적용 요건들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러디 부분입니다. 패러디도 아주 중요하죠. 패러디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원작을 흉내내거나 과장하거나 왜곡시켜서 대중들로 하여금 웃음을 또는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패러디에는 그 직접적 패러디와 매개적 패러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패러디에 대해서는 6월 28일자로 그 패러디와 오마주라는 그런 영상을 별도로 올렸거든요. 그 영상에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좀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패러디에는 직접적 패러디와 매개적 패러디가 있다. 이 직접적 패러디는 그 패러디에 이용되는 원작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매개적 패러디는 그 원작을 이용을 하지만은 그것이 그 원작을 비평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과는 다른 어떤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을 매개적 패러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백두산 사진을 패러디하는데 그래서 그 산 위에 어떤 큰 바퀴가 올려져 있는 그런 이제 모자이크 사진을 하나 합성을 해서 패러디를 했어요. 그런 패러디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그 백두산 사진, 그 사진 자체를 패러디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직접적 패러디가 되지만은 그 백두산 사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공해 문제, 이런 사회 현상을 패러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매개적 패러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패러디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 원작 그 자체를 풍자하는 것이 직접적 패러디고 원작 자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회 현상을 비평하기 위해서 그냥 원작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경우는 이제 매개적 패러디라고 하는데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패러디의 경우만 면책이 된다. 매개적 패러디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는 그 서태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태지라는 가수가 부른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이재수라는 가수가 이제 패러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서태지가 자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재수라는 가수가 이것은 그 서태지의 노래를 패러디한 거다. 이거는 저작권법 28조에 의해서 면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것이 서태지의 컴백홈이라는 노래 자체를 풍자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서태지의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이용해서 실제 풍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현실이라든가 입시 위주의 잘못된 그 교육 정책 이제 이런 것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매개적 패러디죠. 따라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패러디는 원작 자체를 패러디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직접적 패러디보다는 매개적 패러디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면 패러디로서 면책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반해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 월트 디즈니와 에어 파이러스 사건, 에어 파이러스라는 것은 성인 만화입니다. 여기서 월트 디즈니의 그 여러 주인공들, 미키마우스라든가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이런 참 착하고 순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패러디해서 아주 그 악한 사악한 그런 캐릭터들로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 만화를 이제 제작을 한 것인데 피고 에어파이러스 쪽에서는 이것이 패러디로서 면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 미국의 법원은 이것은 패러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법원이 패러디의 면책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좁게 봤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 밑에 보시는 캠벨 사건에서 이것은 그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프리티 우먼이라고요. 요새도 이제 가끔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이 방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제가, 그 주제가가 제목이 프리티 우먼인데, 이 노래를 이제 패러디한 것이 이것이 면책이 되느냐 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비록 이 패러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패러디이지만은 이것이 면책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는 월트 디즈니의 사건보다 패러디의 그 면책 범위를 높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패러디로서 면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꼭 블란시와 쿤스 사건, 요거 B가 뒤에 밑에 붙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 쿤스라는 이 피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미술 작가인데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많이 패러디한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창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걸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 여성의 다리 부분 사진인데요. 그 고급 샌들을 신고 있는 여성의 다리만 이렇게 촬영된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 나이에가라 폭포 사진과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디, 그 현대의 어떤 미디어의 상업주의를 풍자한다는 의미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이런 사진을 패러디한 것인데 물론 이것도 다 매개적 패러디죠. 다른 사람이 그 샌들 사진을 이용을 해서 그 현대의 미디어의 상업적인 그런 정신들을 비평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개적 패러디인데 이 경우에도 패러디로서 면책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패러디로서 면책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개적 패러디까지도 면책을 시켜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법원 판례는 매개적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 패러디의 경우만 면책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에 대한 법적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른 링크에 관한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불법 저작물에 링크를 걸어주는 것, 그것이 저작권 침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링크는 불법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그 불법 저작물의
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개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링크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가 없고 이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주소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그 링크를 통해서 불법 저작물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방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대법원의 아주 확립된 판결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이 상당한 이제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링크를 허용해 주니까 이런 링크만 모아놓는 사이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면은 링크만 쫙 그 아주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은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어떤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주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데일리 모션이라는 그 사이트가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 데일리 모션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불법 복제물이죠.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불법 복제물을 그 프랑스에 있는 데일리 모션 사이트에 올려놓고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데일리 모션에 올려있는 그 불법 드라마 컨텐츠에 링크를 걸 수 있는 그 링크들만 쭉 게시를 해놓고요. 아주 그것도 이렇게 검색이 쉽게. 그러니까 내가 태양의 후예 8회분을 보지 못했다. 그럼 가서 그 리스트를 8회를 금방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클릭을 하면은 그 데일리 모션에 올라있는 그쪽 그 원본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인베디드 링크라고 되어 있죠. 인베디드 링크란 것은 아예 클릭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그 리스트가 검색이 되는 순간에 불법 컨텐츠,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에 올려있는 불법 컨텐츠가 마치 이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직접 보여지게 만든 그런 링크를 인베디드 링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위의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바뀔지 어떨지는 아직은 이제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링크 자체는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도에 이런 인베디드 링크를 통해서 불법 저작물에 연결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